재판 소개받은 경기 마태본부 맡고 있는 이정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시간 또 확보해 주시려고 우리 윤민자 선생님께서 네, 감사하고요. 일단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의 어떤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금이 약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나왔고요. 상당 부분 방금 유민정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패스할 건 패스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금이 약국은 우리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이 약에 대한 그 관점이랄까요? 약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약물의 어떤 사용 습관, 약에 대한 어떤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는, 바라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천국을 갈 때까지 수많은 약물을 먹잖아요. 그거는 뭐 의료인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처방되어지고 조제되어지고 교부되어지는 그런 물질들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약물들을 사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한 용도로서 필요한 만큼의 양을 사용해서 도움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노예로 살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 연사분들께서 펜타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치 오늘 짚어줄 주제가 펜타닐이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아금이 약국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서, 그로부터 처음 가졌던 생각이 사실 이 펜타닐 사건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뭐라 해야 되냐면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약물을 처방하고, 그 다음에 조제하고, 교부하고,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역할,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어떤 특별한 자기 비판이 사실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직업 윤리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아금이 약국은 2020년 초반에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더 사업을 진행했고요. 네, 경기도 의회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몇몇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조례를 통과가 됐고,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근거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실제 경기도 사업비 교부는 지금 중독 예방 및 상담 사업이라는 그런 주제, 그런 큰 틀 안에서 그 밑에 이제 아금이 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구에서 이제 몇몇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올해 사업을 방향을 바꿨어요. 사업 방향을 많이 바꿨습니다. 이거는 중독 예방 및 상담 사업이 아니다. 이거는 학교 밖 예방 사업이다라고 사실 저희가 포커스를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아금이 약국에 참여하시는 약사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세요. 어떤 불법 마약류 사용자들을 내가 어떻게 케어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 상당한 부담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그게 아니다. 일단 약국, 사실 아금이 약국을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비인지 중독자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가장 그 약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을 믹스를 시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그런 개념에서 출발했던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약간 사업의 어떤 방향이 좀 바뀌어서 이거는 예방교육 사업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차 저희가 이제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은 2022년도는 70개 마금의 약국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 이제 저희 생각은 이거는 마약 퇴치 운동 본부의 사업이 아니다. 선생님 그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약국이라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제 생각은 지금 약사회랑 이야기를 해서 약사회 사업으로 저는 넘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약국이 마금의 약국이 되어서 이 마금의 약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런 어떤 직업윤리, 어떤 보건의료인의 어떤 역할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닝스라고 이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마통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랑 그 다음에 BUR이라고 해서 이제 의약품 사용 리뷰라고 해서 이제 그거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 많이 걸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처방 단계에서부터 사실 이렇게 걸러지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임스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거기에 리뷰이 뭐죠? 내 투약 이력 조회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내가 어떤 약을 투약을 받아서 먹고 있나라는 그걸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게 있고 그거는 누구나 다 이제 사실 접근 가능한 건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의료인들, 의사들하고 치과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본인 인증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 환자가 먹고 있는 의료용 마약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의료인만 접근 가능한 그런 내부망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거가 작년에 식약처에서 의료인들한테 이 부분을, 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마금 약국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어떤 약사들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이게 원천적으로 처방 단계에서 처방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의 어떤 동참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한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금 약국을 이제 처음에 디자인을 해서 물론 이 마금 약국을 디자인할 때 당시에 우리 19년도 그 이전까지 이렇게 이사장님을 해주셨던 우리 이경 이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많은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약국이라는 공간 자체가 보건의료 어떤 통합적인 접근을 위한 민간장으로 활용이라는 그런 약사들의 어떤 민간장으로 활용을 해서 미인지 약물 중독자들에 대한 어떤 조기 발견과 그 다음에 치료 개입,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 중독 예방 교육의 강화, 그리고 이제 중독자 상담 그다음 치료제와 연계를 위해서 이게 정말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은 전문 상담 센터나 그리고 치료제 기관으로서 연계시켜주는 이제 사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그런 역할을 지역 민간 자원인 약사가 어떤 접근성이랄지 전문성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현실적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약국에 있는 약사가 이 역할에 가장 부합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네이밍을 별 고민 없이 마금 약국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서 아주 멋진 마중약국이라는 멋진 이름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요즘에 저희 회원약 선생님들께서 우리도 이름 좀 바꾸자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도 마금 약국 경기도 나태본부의 마금 약국 역할은 첫 번째 학교 밖 예방 교육입니다. 그래서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해서 굳이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그런 뭐 트라마돌이랄지 그런 예전 전문약 의약품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한 일반 의약품 사실 그런 판피린 그죠? 뭐 이런 그런 뭐 카페인이랄지 아니면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피린 계열의 그런 약물이랄지 그런 일반적인 진통 소염에 대한 그런 사례 케이스도 되게 많았어요. 예, 그게 사실 그냥 늘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약물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중독성에 대한 그런 뭐 어떤 리뷰라고 할까요? 네,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2022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금 약국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 참여하는 약사님들에 대한 능력표를 그리고 이제 좀 부러운 거는 뭐냐면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약사 출신 그런 그 마약 특전도 본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이 중독 재활 영역에 관여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꽤 그런 그룹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런 그룹 선생님께서는 충분히 이 마중약국이라는 그런 본원의 어떤 사업 모델을 수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경기도도 그런 인원들이 있긴 있지만 좀 더 어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문턱을 낮춰서 약사들의 기본적인 역할에 그걸 마금약국을 얹혀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경기도 약사회랑 그다음 경기도 마태본부 그다음에 사업참여약국이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그 경기도청에서 사업비를 교부해줘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다 경기도청에서 나서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뿌려줬고 그래서 잘 활용을 했고요. 마금약국 현판입니다. 예. 네, 그 약국에 가면 이렇게 잘 붙여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2022년도 올해 저희가 새로 우리 마금약국에 배포한 그런 리플렛입니다. 약물 중독에 대한 그런 개념들, 그 다음에 식약처에서 발간했던 자료입니다. 원하면 우리 의료 마약을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이제 5가지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올해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 그 다음에 신체 변화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안전 사용 기준이라 그래서 이게 식약처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마약류 진통제, 그 다음에 항불안제, 식욕 억제제, 졸피뎀 이렇게 나와 있고 최근에 ADHD 치료제 거기까지 나와 있고요. 사실 이 안전 사용 기준 같은 경우는 그 의료진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개념으로 사실 나온 건데 요거를 저희가 좀 뭐라 그럴까요? 편집을 해서 일반인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좀 이제 용어를 좀 바꿔서 이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팜플렛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그냥 넣고 환자분들이 오셔서 약을 기다리는 도중에 볼 수 있게끔 아니면 가정에 가져가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배포하고 있는 그런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약물 사용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마금의 약사가 환자들을 보면서 이제 그 대상되는 약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다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리플렛 이런 리플렛도 있고 스테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그다음에 상담센터 연계 의뢰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말고 이제 좀 필요에 의한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담센터로 저희가 이제 치료 기관으로 이렇게 의뢰를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런 이제 동의서를 받고 있고 의뢰서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마금약국 상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전체적인 지금 이 마금약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있구나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입 단계에서는 저희형군하고 고위험군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례를 접근 방법으로서 이제 첫 번째 가장 일단 일반적인 내용들이겠죠.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처방을 교로받아서 조제를 의뢰하는 고객 중에서 약 오남용 우려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수술을 추천하지 않지만 이제 약국에서 접근하는 그런 1단계 개입, 2단계 개입, 3단계 개입 이렇게 이제 저희가 외부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사님 그 현장에서 약사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메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당 부분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약물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의 어떤 가족, 지인들에 의한 그런 간접적인 그런 의료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거기다 이제 그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고객군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방법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운영 결과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2020년도 같은 경우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에 60개 조금 넘은 약국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약국들은 46개 약국 정도 됐어요. 그래서 관련 홍보물 배포, 그 다음에 이제 예방 상담 및 정보 제공 건수가 약 325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모니터링 약국은 좀 이따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21년도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이제 그거를 해서 약간 표현으로 해야지 좀 그런 실질적으로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 아까 이제 유민정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처방을 내는 처방권자와의 그런 마찰이 조금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약국들이 좀 누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사실 29개 약국이 만성 약국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담은 약 174건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 2020년도 걸 잠깐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 마약 관련된 건이 2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향정 관련된 건은 262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진장 안정제를 수면 안정제, 수면제, 치료억제제, ADHD 치료제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마약류 유해 의약품들도 요즘 트라우마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의사들, 그 다음에 약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들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한약 마약류 관련된 부분들, 덱스트로메타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카페인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런 케이스가 꽤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감약국을 운영을 하면서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한 70% 정도가 마감약국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되는 상담 서비스는 뭐냐 했더니 이제 약물 오남용 폐해 및 부작용, 그 다음에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제 그게 이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거기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9번 서비스 만족도 기타 분석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오늘 이게 청소년 마약류 문제에 대한 시포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케이스 중에서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 약 한 20% 정도가 10대, 20대 정도 그 연령층에 대한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 9번 보시게 되면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연령이 낮을수록 어릴수록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약물 사용에 대한 어떤 습관 자체가 아주 만성화되어 버린 그런 그 중장년층들보다는 이제 약물을 이제 막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올바른 정보를 본인들이 습득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는 거 그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지금 의료용 마약류, 합법적인 마약류에 대한 그런 어떤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트라우마돌 제제,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를 장기 복용한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스틸록스 졸피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부인의 어떤 남편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상담 사례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욕제재 부분, 팬디 관련된 팬디 메트라진 제재, 그 제재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상당한 그 우수 사례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저도 사실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좀 겪었었고 그런데 이게 뭐 처방권자에 대한 이거는 뭐 처방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사실 이거는 환자를 중심에 둬야지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경우는 상당 부분 그런 처방한 의사들하고의 어떤 정말 뭐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약간 그 처방 패턴도 많이 좀 바뀌는 그런 경향을 좀 직접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팬디 메트라진 제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알파람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안 하거나 사용 횟수를 줄이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또 어떻게 알고 왔는지 저희 약국 같은 경우는 저도 마감약국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그런 뭐 대마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필로폰하는 친구들도 와서 그래 어떤 깊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실 약국이라는 공간이 열려있는 공간이잖아요. 하루에도 정말 동시간대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따로 상담실 줄만한 그런 두고 이렇게 운영할 만한 그런 그 컨디션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짧게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정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따로 시간을 정해서 저녁에 다시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 사례는 뭐 제가 올려놓지 않았지만, 이제 아까 그런 필로폰이랄지, 대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그 별도로 진행했던 거,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저희가 그 학교 밖 예방교육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기관 연계잖아요. 근데 이게 연계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무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2단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좀 그 부분을 좀 채워볼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개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과연 안 하던 마감약국이라는 사업을 제대로 참여 약국들이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제 저희 같은 본부 차원에서의 그런 불시 모니터링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제대로 현판을 잘 부착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홍보용 책자랄지 팜플렛은 잘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어떤 개인 정보 보호에 관련된 부분은 없는지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때 좀 변경도 하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참여 약국들의 어떤 수고로움에 대한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병원 의료인들의 그 마약용 의료 쇼핑 반기 정보망, 이 부분도 사실 궁극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의료인들이 처방 과정에서 그 수고로움을 그 정보망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그런 내역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런 게 대한 뭐 베네핏이 없다는 거예요. 야, 우선은 당연히 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베네핏이 뭐가 있을까? 이제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마감약국 관련돼서도 이제 이런 뭐 상담 실적 건수랄지, 뭐 연계 건수, 뭐 배포 건수, 수사례 보고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약간 리워드 개념으로 좀 이렇게 아까 사업비가 저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뭐 인센티브랄지, 뭐 기본 서비스료 이런 거, 하여튼 그렇게 했었고요. 사실 이제 뭐 마감약국이 아까 뭐 지역의 약물 상담센터 기능을 극대화한다, 그다음에 뭐 치료제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마약류 중에서 실질적으로 마약에 대한 부분, 약간 뭐
2020년도에 두 케이스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그 마약 향정을 포함한 그런 마약뿐만 아니라 일반 약품까지 사실 다양한 그런 그 소비자의 요구가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그걸 또 정말 약사가 어떤 직업, 그 약사의 어떤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그 대상으로서 참 많은 약물들이 대상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네. 그래서 이런 합법적인 처방 약물과 일반의 약품도 약물의 성질에 따라서 의존성, 습관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사의 원하는 예방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정확한 복약 상담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범사업 참여 약국서 사실 많지가 않아서 좀 더 다양한 사례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 있는 케이스, 그 다음에 그냥 약사 역할뿐만 아니라 마약 캐치운동 본부의 어떤 연계 케이스랄지 이런 그 좀 의미 있는 케이스들 좀 많이 발굴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저희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마금 약국 보수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상시 그 톡방을 만들어서 참여하고 있는 약들 톡방을 해서 그래서 발굴된 그런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그 사례들을 그 마태본부로 보내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과거에는 다 일일이 저희가 그 수기로 적어서 그거를 이제 문서를 한꺼번에 보내주는 그런 그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저희가 이제 구글 폼 같은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서 그때 케이스를 해서 바로 사무국으로 보내주면 저희가 사실 이제 그걸 통계 내기도 훨씬 편하고 해서 그걸 활용하니까 그 선생님들 좀 편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모든 약국들 아니고 또 약간 지역적으로 경기도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약국가에 보게 되면 그 부작용 보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환자가 받아본 처방전 내에서 어떤 약의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그걸 그 자료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거기다 코멘트를 달아서 바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 약국 관리 프로그램 내에서 이 마금 약국 관련된 이런 중독성 우려가 있는 약물들에 대한 합중의 처방을 받아서 쓰는 약물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렇게 서로 접목이 된다 그러면 약국에서 훨씬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이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들 여러 가지 약물들 중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어떤 외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외모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어떤 학업 스트레스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아까 한 20%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10대, 20대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약물들은 다이어트 약이랄지, 공부 잘하는 약이랄지, 옥상약, 수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사례가 좀 보고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아마 이따가 종합 토론할 때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티면서 감사합니다.